네, 변수 얘기를 시작했는데 변수가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요. 프로그래밍에서 메모리 관리가 프로그래밍의 주요한 일이거든요. 메모리를 언제 적합하게 변형해서 어느 곳에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아무개님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는 무엇이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메시지 같은 것들도 변수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모양을 한번 잡아보면요. 이래요. 변수 출력. 변수 자리 출력. 변수 자리 출력.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va.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va. 여기를 va. 그리고 이름은 사용자 이름. USR name. 유저 네임. 언더바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다가. 네. 자기 이름 같은 거 써봐. 여기. 이름. 내가 로그인했어. 저는 탐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탐쌤. 그러면 탐쌤이 여기 출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변수에다가 오늘 today 너무 긴데? 너무 길어. 잠깐만. 여기에 그 출력 연습할 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변수 설명은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바로 위에다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사용자 이름 그리고 오늘의 날씨. 여기 설명 위에다 쓰잖아요. 변수 설명 위에다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weather. 예를 들어서 흐림. 그리고 인사 메시지. 인사 메시지. 마사지인가 이게? 메시지 맞지? 메시지 여기다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수 세팅을 세 가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 프로그램 짰을 때 변수를 어디다 활용하냐? 변수 자리 출력 연습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어느 자리에 출력할 것인가 요거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화면 지금 출력하고 있으니까 좀 큰 글씨로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여기 도큐먼트, 전체 도큐먼트에 찍어볼게요. 출력. 도큐먼트 점 엔터. 그럼 전체 문서를 소환한다. 전체 문서를 다 데려와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점 들어가는데 일단 문서에다 써라가 라이트고요. 출력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H 좀 잘 보이게 그냥 H1으로 다 출력할게요. 지금은 뭐 문서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H1 큰 글씨로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H1을 쓴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누구님 안녕하세요. 누구님 안녕하세요. 네. 누구님 여기다가 뭐예요? 유저네임.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변수 쓰는 거 앞에다가 누구님 들어올 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지? 그러니까 H1 태그 안에다 써야지. 이름이 다 같이 커져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쌍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요 갈라내는 게 이래요. 왜 여기 쓸 때다가 쌍따옴표 2개 하냐면 쌍따옴표를 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쌍따옴표가 앞에 나눠지고 뒤에 나눠져야 되니까
쌍따옴표 2개 플러스 2개 이렇게 해서 갈라낼 때 보통 이렇게 해요. 뭘로 싸고 있니? 쌍따옴표. 그럼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서 플러스 2개 가운데 들어가서 변수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USR 써볼까요? USR 나오지? 여기 설명 나와요? 안 나와요? 사용자 이름. 우리가 설명을 위에다 쓰면 그걸 얘가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출력을 해줘요. 스트링, 여기에 들어간 값은 스트링, 즉 문자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데이터형까지 설명을 해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위에 썼으면 밑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출력을 해주는 거죠. 네, 밑에다가 또 출력해봐요. document 잡히면 엔터 WR write 잡히면 엔터 괄호 안에 또 H1 태그 잘 보이게 해볼게요. H1 태그를 열었다 닫았다 미리 해놓고요. 네, 위에 거 나오는 거 하나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탐쌤님 안녕하세요. 나와요? 나오지? 탐쌤님 안녕하세요. 자기 이름 자기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무엇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무엇? 여기 뒤에다가 무엇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무엇입니다. 무엇 여기에다가 흐림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을 보아하니 쌍따옴표로 싸고 있군 문자 데이터가 갈라내서 안에 변수를 쓰려고 하니 앞뒤 덩어리를 나눠야 하니까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서 플러스 2개 가운데 들어가서 변수 이렇게 쓴다고요? Today's to 하면 나오죠. Today's weather 스트링 오늘의 날씨 예? 이거 미리 보기 나와요? 미리 보기에 도움을 받으셔야지 편해요. 이렇게 오늘의 날씨는 Today's weather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것도 나오는지 확인. 탐쌤님 오늘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이제 메시지 뿌려주는 거지. 네, 메시지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document WR write 소가로 여기 소가로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쌍따옴표 H1 태그로 계속 큰 글씨로 찍어 볼게요. H1 태그를 얘가 출력해 준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다가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저 메시지 그냥 일단 찍을 거예요.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서 플러스 2개 가운데 들어가서 변수 메시지 나오죠. 인사 메시지 이렇게. 그래서 맨 끝에 세미콜론이 잘 들어가게. 물론 없으면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쌤 안 해도 잘 나오는데요. 그게 그 오토 세미콜론 그것도 오토매틱 세미콜론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인서션. 네. 그래도 우리가 끝나는 부분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 정도는 알아야지. 네. 그러니까 한 줄이 끝났다는 표시를 꼭 해주세요. 세미콜론. 지금은 하나씩 시그널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을 서서히 높여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복잡하게 막 어디 코드 복잡한 거 보시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지금은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문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저기 바로 안 보거든요. 저거 W3 스쿨스 문법 열면은 거기 쭉 나열돼 있어요. 사전처럼. 네, 영어 공부하시는 분한테 최악의 독이 뭐죠? 사전 외우라는 거죠. 사전 탁 던져줘. 옛날에 사전, 지금은 사전은 안 사잖아 잘.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옛날엔 사전밖에 없었거든. 사전 딱 던져줘.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예, A부터 외우죠. A부터 외운 데가 진짜예요. 앞장 찢어 먹은 애도 있었어요. 우리 진짜 도끼를 품은 아이가
사전을 외우면은 거기를 이렇게 찢어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 우리 반에 있었던 애는 아니고. 근데 공부를 결국 잘 못하고 배 아파서 병원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뭐 종이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사전적으로 알면 안 돼요. 프로그래밍은요. 사전적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찍어봤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오세요? 자, 탐쌤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사를 그날 로그인한 사람에 따라서 읽어온다고 봅시다. 탐쌤이 아니라 줄리아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행복하게 하루를 멋지게 이런 메시지가 랜덤하게 뿌려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날씨는 기상청의 날씨 기본 정보 두 글자 날씨 정보를 읽어온다고 합시다. 그리고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을 읽어온다고 합시다. DB에서. 그래서 백엔드에서 코딩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변수에 집어넣은 애를 화면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좀 전에 탐쌤님 흐림하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라고 돼 있었는데 바뀌잖아. 보세요. 좀 전에 탐쌤님 오늘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였는데 메시지를 내가 변수의 값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줄리아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행복하게 하루를 멋지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변수를 쓰는지 아시겠어요? 이 변수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바로 변수는 이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뀌어야 되는 자리에 마치 인공지능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페퍼라는 일본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사람의 기분도 맞춰요. 그리고 막 비 오면은 뭐 이런 거 해보시겠어요? 변수 얘기하면서 나는 이 얘기를 꼭 하거든. 변수 얘기하면서 변수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봐봐. 페퍼 이거거든요. 페퍼는 딱 보면 딱 알아. 자, 이거 되게 유명한 광고야. 이 광고 자체. 한번 보세요. 변수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내 거 치워야지. 날씨 알려줘. 변수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 사진도 찍어줘.
왜 그럴까? もう一枚取ろっか。 페퍼도 식구다. 페퍼가 없어가지고 다시 찍잖아. 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네, 실제로 있는 일. 감성 인식 로봇 페퍼. 이게 그 여기 로봇가요, 뭔가 출력을 해줄 때요, 이거를 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요, 이 사람의 표정이 수백 가지 중에 분석을 해서 이게 그냥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우울한 건지, 우울의 종류도 뭐 몇십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 사람이 뭐 날씨 때문에 우울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우울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전부 프로그램으로 나눠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잖아요. 이 사람이 얼굴을 딱 찍어서 엄면 인식을 해가지고 그중에 메시지를 뭘 내보낼 것인지 변수에 담아요. 그래서 출력시켜서 읽게 해요. 줄리안님 안녕하세요 하듯이 오늘 좀 우울해 보이시네요. 차는 무슨 차로 드릴까요? 이러이러한 차가 있는데 몸에 좋은 것은 오늘은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계인데 사람처럼 느끼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이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 로봇 안에 프로그램 돼 있는데 변수 당연히 썼고요. 네, 블랭크에다가 출력되도록 기본 문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어문 가지고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맞는 거를 출력시키는 거죠. 그때 쓰는 것도 변수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기본으로 돼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변경돼서 출력돼야 되는 부분에 변수를 쓴다는 거죠. 맞죠? 변수, 변하는 부분에 대한 주소. 그래서 그 주소 값을 여기다 써놓고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좀 많거든. 나이 더 먹으면 난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로봇가 출시됐어요. 이제 로봇공학을 한 건 아니지만 로봇공학은 어려운 것 같아. 팔 움직이게 하고 목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거 말고 그 제어 계측에서 그런 건 하는 거고, 이렇게 로직으로 해서 출력되는 거, 로직 돌고 출력하는 거,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래밍들은 뭐 앞으로도 이제 로봇공학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죠. 아세요? 지금 비대면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얘기 더 나오잖아요. 비대면일 때는 지금 그거 보셨어요?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느 나라더라? 외국인데 유럽인가 어딘가 같은데 그 비대면 해야 되고 지금 아픈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상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게 로봇이에요. 로봇이 있는데 얼굴이 이제 시간이 없었나 봐요.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눈깔도 만들어 놓고, 눈깔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환자들이 가끔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얼굴 때문에. 깜짝, 이런 게 와 있지, 마네킹 무서운 게. 근데 걔가 다 문진도 하고 물어보고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뭐 이러신가요? 그럼 뭐가 필요한 조치 딱 해주고 의사한테 그 데이터 딱 보내요. 그러면 의사가 뭐 필요하니까 그쪽에 무슨 조치해줘 가서, 그러면 오더 내려서 오면은 그런 조치 다 해주고. 그걸 로봇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웹 프로그래밍이든 뭐 다른 프로그램이든 전부 다 동일하게 필요한 애들에 대한 이런 그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애들은 다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잘하시면 다른 애들도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첫 프로그램 첫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하시면 되고, 얘는 그리고 되도록 쉽게 돼 있어요. 다른 약간 수준이 높은 언어들, 고차원의 언어들, 뭐 자바 언어 같은 거 배우려면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폭이 넓어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절차가 복잡해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세워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짜기까지, 그 출력물을 받기까지, 그런 게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버겁거든요.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그렇다고. 보세요.
당장 그냥 브라우저에 나오잖아요. 조금 썼는데. 그러니까 쉽다고요. 프로그램.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스크립트는 짧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스크립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변수를 좀 써서 출력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기호를 우리가 썼는데 이런 걸 연산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접합시키는 거. 이런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산자 내용을 이어보는 겁니다. 밑에다가 연산자. 자, 첫 번째 연산자를 가볼게요. JS 연산자. 이거는 제가 주석을 달아줄 거예요. 연산자. 그래서 첫 번째 연산자는요. 산술 연산자입니다. 요거는 주석할 거예요. 산술 연산자. 우리가 산술 연산자는 그냥 사칙 연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칙 연산. 너무 쉬운 거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거죠. 원래 컴퓨터가 뭐예요, 여러분? 비싼 계산기예요. 아세요? 아주 비싼 계산기. 계산하는 거야. 여기 계산기 열고 여러분들 막 돈 계산 여기다 열어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만 쓰면 너무 아깝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하기라든가 더하기는 플러스 기호 쓰시고요. 빼기는 마이너스 기호 쓰시고요. 위에는 기호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곱하기 나누기가 좀 다르죠. 곱하기는 우리가 이 지금 몇 개 해서 그 젠 코딩 쓸 때 줄여서 코딩하는 거에서 곱하기를 별로 했었죠. 곱하기 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누기는 뭐죠? 나누기는 그렇지. 슬래시를 쓰시면 앞뒤에 있는 숫자가 나눠지죠. 제수와 피제수, 제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숫자 더하기 숫자는 당연히 숫자죠. 근데 문자 더하기 숫자는 문자가 되겠지.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변수 더하기 변수를 하기도 하는데 변수 더하기 변수. 그럼 변수에 담긴 출력이 나오겠죠. 변수 값에 대한 연산. 연산을 하게 되니까 더하기 연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하기 연산에 대한 결과를 조금 밑에다 표시를 더 해봤어요. 더하기 연산에 대한 결과.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 문자 더하기 숫자는 문자. 그죠? 변수 더하기 변수는 변수에 대한 연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하기를 많이 쓴다. 그래서 JS 연산자의 산술 연산자를 한번 직접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주석 달고 좀 흐려지겠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산술 연산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여기다가 변수 선언할게요. 변수를요. 선언 한 번만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G에는 500을 담고요. 콤마를 하시면 돼요. 콤마. H에는 대문자로 전부 다 지금 제가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5, I에는 12, 그리고 J에는 2를 이렇게 담아요. 세미콜론. 그래서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콤마로 할 수 있다. 변수의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콤마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거 커널 B 줄맞춤 한번 하시면요. 얘가 줄 바꾸면 돼요. 커널 B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콤마로 전부 연결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끝날 땐 세미콜론. 어디서 끝나느냐. 산술 연산자만 가볍게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출력! document.write
right. 여기다가 H1으로 해서 출력을 하나 할게요. 1번 산술연산자. 여기 나오게 하려고요. H1.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술연산자. document.write 화면 출력. 네, 여기다가 얘도 전부 잘 보이게 H1으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줄바꿈도 되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여기 변수 있잖아요, 변수. G 플러스 H 곱하기 I 나누기 J는 뭐냐? 라고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걸 실제로 계산을 시킬 거야. GHIJ를. 그래서 쌍따옴표 2개, 뒤에 플러스 2개, 변수. 여기다가 계산시키는 거야. 가로해 놓고. 여기다 실제로 계산시켜요. G 나오죠, 넘버? 더하기 H 곱하기 I, 그죠? 넘버 들어가 있죠? 나누기 J를 묶어서 한 번에 계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 계산시킨 값이 문자 덩어리 더하기 변수 계산한 거 더하기 문자 덩어리 해서 하나의 형식을 만들어서 화면에다가 찍어라. document.write 그 얘기입니다. 산술 연산자 밑에 이게 출력되는 걸 한번 보세요. 출력 나오나요? 산술 연산자, 그죠? 53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네, 530. 505 곱하기 12 했다가 2로 나누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산술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술 연산자는 어려울 게 없어.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니까. 요거랑 조금 안 달아본 연산자가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것이 2번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는요 퍼센트로 써요. 퍼센트. 예. 꼭 나누기처럼 생겼잖아. 퍼센트가, 그죠? 이응 슬래시 이응이니까 나누기처럼 생겼잖아요. 나눈 나머지를 얘기해요. 퍼센트 연산자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숫자가 있는데 앞에 수, 퍼센트, 뒤에 수 이렇게. 뒷수 하시면은 앞수를 뒷수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숫자 퍼센트 2. 숫자 퍼센트 2. 이러면 2로 나눈 나머지죠, 이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게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쓴다고요. 짝수, 홀수 구분할 때 이 퍼센트 연산자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네가 들어온 숫자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그럼 짝수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연산자는 언제 쓰지 했을 때 이럴 때 써요. 실제로 쓸 거예요, 우리가 이때 쓴다니까? 이럴 때 써요. 우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우리 여기 왜 저게 안 뜨냐? 여기에서 우리 이거 있지, 마이 아이템에 하나는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갈 때 이거 퍼센트 연산자, 이거 나머지 연산자 써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짝수일 때, 곱수일 때 이거 반대로 가거든요. 이거 할 때 나머지 연산자 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쓰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 2번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가볍게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document.write 네, 그리고 여기다가 H
다 H1으로 수용할게요. H1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맨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해놓고 네. 컨트롤 D 할까? 두 개 다 출력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2번 나머지 연산자 %로 나오는 게 나머지 연산자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I %H IH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12,5죠. 그래서 12%O를 계산했을 때는 뭐가 나오냐? 여기다가 의 결과는 눈을 빼야 되겠다. 이거의 결과는 했을 때 뒤에다가 실제로 계산합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결과는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서 플러스 2개 계산 실제로 여기다 해요. 이렇게 소가로 딱 해놓으시고 여기다 계산을 실제로 해요. I %H를 실제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 결과가 여기 출력되는 거예요. 이 자리 계산 결과 출력. 실제로 계산을 여기다 시키시면 돼요. 괄호로 묶은 거는요. 괄호로 안 묶으면 계산을 못 하겠지. 앞에 거랑 먼저 합칠 텐데 문자 덩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I %H 이렇게 해서 이게 출력되는 거. 네,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document.write를 지금 안 써보면 나중에 써볼 기회가 없어요. 나중에는 콘솔 창을 더 많이 쓰거든. 이렇게 화면에 직접 찍어보는 것보다. 지금 한번 조금 충분히 써보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노멀합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짠! 나머지 결과는 2 남죠. 5, 2, 10 하니까 2 남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 결과는 뒤에 한 칸만 띄워놔야겠다. 결과는 2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냥 계산기야. 계산기. 이게 중요한 거 뭐 별로 우리한테 그렇게 느낌을 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3번부터가 진짜예요. 이 3번부터가. 자, 앞에 두 개는 그냥 있는 거, 기본 있는 거 얘기 드린 거고요. 비교 연산,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예요. 비교 연산자. 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비교 연산자 때문에. 자, 비교 연산자 뭘 얘기하냐면요. 두 가지 값을 비교해요. 비교하여 true냐, false냐를 얘가 대별을 해줘요. 의 결과값을 얻는 연산자. 이거예요. 비교 연산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잘 볼까요? 1번 꺽쇠. 이게 왼쪽에 놨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주인공이잖아요. 크다가 되는 거고요. 보통 얘기할 때는 초과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 초과. 넘어서는 거. 그죠? 초과. 두 번째. 기본 도구들을 좀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작다가 되겠지? 작다. 근데 값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거는 미만이라고 하죠. 뭐뭐 미만. 네. 미만. 그리고 만약에 그 값이 포함될 때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 같다는 게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 값이 포함되면 뭐라고 그래요? 이상. 네. 우리가 수학 시간에 구분했던 거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다 구분해요. 작거나 같다. 같다는 걸 뒤에다 붙여야 돼요. 같다는 걸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크다 작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거는 이하가 되겠죠. 포함이 되면. 자, 여기까지는 뭐 일단 그렇게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퀄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퀄? 아까 내가 위에서도 이퀄 썼었지.
여기 이퀄이 보여. 행복하게 하루를 멋지게. 이퀄 하면은 얘랑 얘랑 같아요? 이쪽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같다는 건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지. 같다는 연산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같다는 연산자. 이 동동비교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비교해요. 는을 두 개 써요. 방법이 없겠지. 는 하나는 할당하는 거니까. 는 두 개 쓰면은 같다. 동등비교. 동등하게 양쪽이 같은지 비교하는 게 동등비교고요.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1이라는 값하고 는 따옴표를 싼 1하고 같냐 이거지.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면 나와요. 자, 그리고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여러분들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던데. 어떤 사람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뭘 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느낌표 하나 딱 뜨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지 않아요? 느낌표 하나 여기 딱 있고 느낌표 하나 딱 있고 그거 아니야. 지금까지 너 헛짓했어. 그거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네 우울해지면서 아니야. 그러면 이게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같지 않다. 바로 이런 형상이에요. 이런 형상. 너 그거 아니야. 그럼 깜짝 놀라서 아니야. 그러면 같지 않다. 여기다가 씁니다. 깜짝 놀래. 느낌표 이퀄. 네, 이거예요. 이 느낌표가 낫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 동등비교. 같지 않다. 이것도 동등비교를 해서 같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같지 않다. 낫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낫이라는 뜻이 있어요. 느낌표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는이 있지만 는도 있어요. 이게 뭐 는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게 뭘까? 는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는은 같다 동등비교인데 같다 똑같아요. 위에 거랑 동등비교에 이것도 똑같이 동등비교를 해요. 동등비교를 하는데 얘는 형까지 비교해요. 형까지 비교. 형 데이터 형까지 비교한다. 이게 숫자형인지 문자형인지. 그래서 예컨대 제가 1이라는 거랑 는 이렇게 1이라고 따옴표로 싼 거랑 이게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얘랑 달라진다 이거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찍어보고 한번 여기다가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는 만약에 는을 부정하면은 는 이렇게 는에서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 동등비교, 형까지 비교. 이건 똑같습니다. 낳는 얘는 는과 낳는이 짝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있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주의사항. 우리 미음 한자 해가지고 우리 여기 당구장 표시 6번을 선택해 봅니다. 미음 한자 이게 중요한 표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사항. 비교 연산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로 뭐가 나올까요? 반드시 true나 false가 나옵니다. 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true나 false가 나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의사항. 비교 연산자는 결과로 반드시 true나 false가 나옵니다. 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true나 false. 네. 요걸 인지하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
그 결과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거예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또 늦는, 낮는, 같지 않다. 늦는, 같다. 형까지 비교. 낮는, 형까지 비교해서 같지 않다. 그래서 요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비교 연산자입니다. 여기 요 부분은 주석 처리 잘 해주세요. 주석 처리. 네, 오늘은 여기 비교 연산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비교 연산자까지만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도큐멘트 찍어볼게요. document.write d document.write 여기다가 h1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세미콜론까지 딱 해 놓으시고 지금 출력을 4개를 해볼 거예요. 컨트롤 D 4개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3번 비교 연산자라고 출력 하나 해놓고요. 비교 연산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야. 1과 늦는 꽃다운표 1이 같냐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과 늦는 꽃다운표 1 요거의 결과는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네. H1 아래다 쓴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5라는 게 10보다 작다. 의 결과는 5가 10보다 작아요? 5가 10보다 작아요? 아, 너무 당연한 얘기구나. 5가 10보다 크다라고 할게. 이렇게. 근데 여기다 꼭세 쓰면 문제 생겨요. 왜냐면 얘도 꼭세고 얘도 꼭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수문자 처리해 주세요. 이게 이쪽이 크다 하니까 %GT greater than 세미콜론 이렇게 하셔가지고 크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특수문자 %GT 세미콜론은 HTML 특수문자 출력입니다. 요거. 작다는 뭐죠, 근데? 이 꺽쇠. 이거는 %, less than 세미콜론이에요. 네, 이렇게. 참고로 요걸 안 하셨으면 요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결과는 했는데 여기 결과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출력할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서 플러스 2개 써보세요. 여기 동시에 나 컨트롤 키 눌렀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 클릭, 컨트롤 키 눌러 클릭 세 군데 클릭하시고요. 쌍따옴표 2개 가운데 들어가서 방향키 들어가서 플러스 2개 가운데 들어가서 연산시켜야 되니까 소괄호 열고 닫고 딱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실제 연산을 시켜요. 이걸 하면 돼요. 1 이퀄 이거 요거 똑같이 여기다 놓고 이제 실제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 넣는 요것도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연산해야 되니까 5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고 너무 길면 중간에 플러스 다음에 엔터 한번 쳐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칠게요. 너무 길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이거. 결과는 요거의 결과값은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결과 나오시는지 확인. 짠. 나와요? 나오지? 뭐로 나와요? 1 넣는 1 이거는 true 나와요. 안에 있는 거 숫자가 같으니까 형은 비교 안 하고요. 얘가 이게 같은지 비교를 해서 true 나오고요. 얘는 형이 다르지. 이거는 똑같아도 안에 있는 1은 같아도 결과는 false가 나와요. 아니야 이런 소리예요. 왜? 넣는 형까지 비교했더니 이거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5가 10보다 크냐? 틀리잖아. false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주목하시면 돼요. true, false가 분명히 여기에 출력이 되죠? true, false가 출력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는 게 중요해요. true나 false가 나오는구나 결과로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까지 진행을 했고요. 연산자가 조금 더 중요한 연산자가 이제 제가 내일 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